코코가 동물병원에 다녀온 다음날 새벽 3시. 코코에게 하루에 2번 먹이는 기생충약을 먹이고 있다. 지난밤에 1시간 간격으로 전해질을 먹였지만 아직 코코의 상태는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축 늘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 이제 겨우 기생충약 1번 먹은 것 뿐이니 앞으로 계속 약을 먹으면서 서서히 좋아지지 않을까? 코코가 기생충들과 싸우는 동안 나도 갑자기 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다. 혹시 감염되었을 다른 닭과 오리, 그리고 거위들을 위해 대대적인 소독 작업을 해야 한다. 만약에 코코가 죽게 되더라도 다른 동물들만큼은 지켜내고 싶다. 오늘 해야 할 일은 우선 닭장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한 뒤 소독약을 뿌려야 한다. 그리고 낙스로 물통들도 깨끗이 소독한 후 깨끗한 물에 기생충약을 풀어 다른 동물들에게 먹여야 한다. 그런데 치아르디아는 오염된 물에서 전염되는 기생충이기 때문에 굳이 닭장 바닥 청소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잘 모르겠다. 머리가 복잡할 때는 몸을 바쁘게 움직여야 잡념이 안 생기는 것 같다. 그런데 조금 뒤 조이가 알을 낳으러 들어왔다. 하지만 늘 조용했던 닭장 안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집사의 모습을 보고 조이는 거사를 다음으로 미루는 듯하다. 이번에 청소한 닭장 바닥의 퇴비들은 복숭아 나무 근처에 뿌려놔서 내년에 옥수수를 심을 생각이다. 진딧물에 취약한 복숭아를 보호하기 위해 진딧물이 정말 좋아하는 옥수수를 심는 것이다. 즉 옥수수를 먹기 위해 심는다기보다 복숭아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옥수수는 진딧물의 미끼가 되는 것이다. 다시 닭장 안으로 돌아와 보니 그 사이 조이가 알을 낳기 위해 산란통 안으로 들어가 있다. 잠시 뒤 마음이 급했던 조이는 또다시 산란통으로 돌아왔다. 안 그래도 닭장 청소를 마친 뒤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조이 때문에 고민스럽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조이가 알을 낳을 때까지 잠시 쉬기로 한다. 겨울이 다가오다 보니 아무래도 앵두의 털도 많이 빠지는 것 같다. 털갈이를 다 마치고 나면 앵두는 뚱뚱한 고양이처럼 아주 풍성한 겨울 코트를 입게 될 것이다. 앵두는 내 마음을 아는지 오늘따라 유난히 조용히 앉아 계속해서 그르릉 소리를 낸다. 그리고 때로는 고양이의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집사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 빗질을 마친 앵두의 털을 만져보면 너무나도 뽀송하고 기분이 좋다. 잠시 뒤 산란을 마친 조이가 갈증이 심한 듯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다. 고맙게도 조이는 오늘도 나에게 이쁜 계란 1개를 선물했다. 바닥 청소를 마무리한 뒤 이제 본격적인 소독 작업을 실시한다. 솔고 외양간 고치는 기본일 수도 있지만 이건 다른 닭과 오리들을 위한 예방활동이다. 지금껏 분기에 한 번씩 했던 소독 작업을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는 김에 캔디와 병아리가 기거하는 작은 닭장도 소독해준다. 소독이 끝난 닭장 바닥에 깨끗한 낙엽을 깔아준다. 최대한 두툼하게 깔아서 오리와 닭들이 잠자는데 쾌적하도록 만들어줘야겠다. 1시간 간격으로 코코에게 가서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코코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눈을 뜨지 못했는데 이제 눈을 뜬다.
아픈 닭을 치료해본 경험이 없는 초보자가 이런 중환자 닭에게 물을 먹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이 영양제가 코코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마지막 수단이기에 어떻게 해서든 물을 삼키도록 해야 한다. 아직 단정하긴 어렵지만 지난밤보다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오늘 점심은 사과 한 개로 때우기로 한다. 맛있게 생긴 사과는 내가 먹고 맛없게 생긴 사과는 거위들에게 준다. 거위를 유난히 좋아하는 거위들은 맛없게 생긴 사과도 굉장히 좋아한다. 하기야 곧 다가올 겨울을 생각하면 거위들 입장에서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닐 것이다. 고양이들이 간식을 먹는 동안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뒷목 쪽에 발라준다. 그런데 약이 많이 독한지 포도는 간식을 먹다 말고 다른 곳에 가버린다. 마찬가지로 앵두도 거부 반응을 나타낸다. 포도? 간식을 안 먹고 가버리면 왠지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포도에게 닭가슴살을 챙겨준다. 그리고 포도가 다 먹을 때까지 앵두를 잘 막아야 한다. 앵두의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궁디팡팡을 계속 해준다. 나는 최근 앵두에게 궁디팡팡을 해주면 앵두가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아무런 행동을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착하다. 다음날 아침, 코코의 상태가 전날에 비해 급격히 나빠졌다. 병원에 가던 날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설사도 심해졌다. 몇 시간 뒤 코코를 진료했던 동물병원 원장이 지나가다 이곳 농장에 방문했다. 코코의 상태를 본 병원장은 아마도 녀석이 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나는 병원장이 온 김에 이쁜이의 수술 가능 여부에 대해 진료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쁜이의 부리와 턱 부위를 만져보던 병원장은 턱이 너무 많이 돌아갔고 부리의 변형도 심해 수술이 어렵다고 얘기했다. 병원장이 돌아간 뒤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다.